저는 35, 오늘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을 맞이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붉은 예복을 입은 제 모습은 축복이 아니라 불길의 시작이었죠. 반지를 들던 손이 떨리고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사랑이라 믿었던 남자, 자랑스러워하던 부모님, 그리고 제가 숨기고 있던 한 가지 진실, 그 모든 것이 폭로되던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결혼식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그날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체면보다 진실을, 거짓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했던 한 가족의 이야기. 붉은 예복의 비밀은 사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 믿음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건 숨길 수 없던 진실을 마주한 한 여자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온 동네가 들썩이는 날이었습니다. 박정호 씨의 외동딸 수진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는 날이었으니까요. 정호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정장을 다림질하며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죠. 여보, 넥타이가 삐뚤어졌어요. 아내 은주가 다가와 남편의 넥타이를 바로잡아 주었습니다. 64년을 살며 3번의 유산을 견뎌낸 후 얻은 소중한 딸, 그 딸이 이제 남의 집 며느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정말 예쁘게 자랐지? 정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 우리 딸이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말썽 부린 적 없이. 예식장에는 벌써부터 하객들이 삼삼오오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정우의 회사 동료들, 은주의 부녀의 친구들, 그리고 동네 어르신들까지. 모두들 박정호 집 딸의 결혼을 축하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어머, 정호 씨. 오늘 얼굴이 완전히 달라 보이네요. 옆집 할머니가 정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심정이 어떠세요? 뭐 그저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죠. 정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등 뒤에 숨어 지내던 딸이 이제 다른 남자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신랑 도현이가 들어왔습니다. 34살의 성실한 회사원인 그는 수진이보다 2살 많았습니다. 대학교 동기였던 두 사람은 3년간의 연애 끝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었죠. 아버님, 어머님. 도현이가 깍듯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날에. 자, 인사는 나중에 하고 신부 들어온다.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드디어 수진이가 나타났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에 예식장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정호는 목이 메었습니다. 저 작은 아이가 언제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을까요? 우리 딸, 정말 공주 같네. 은주가 눈시울을 붉히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의 얼굴에는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신부의 얼굴이 너무 창백해 보였거든요. 결혼 행진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정우가 딸의 팔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어갔습니다. 하객들의 박수와 축하 인사가 쏟아졌지만 정우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아버지, 고마워요. 평생 감사할게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딸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신랑 신부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준비한 덕담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도현 군과 수진 양, 오늘 이 자리에서. 하지만 수진이의 표정은 계속해서 어두워만 갔습니다. 손도 자꾸 떨리는 것 같았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도현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신부를 바라보았지만 수진이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는 시간입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에 하객들이 다시 한번 박수를 쳤습니다. 도현이가 먼저 수진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습니다. 수진아, 평생 사랑할게. 그의 진심 어린 말에 하객들이 감동했습니다. 이제 수진이의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수진이가 반지를 들어 올리는 순간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반지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수진아, 괜찮니? 도연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점점 하얘지고 있었거든요.
예식장의 따뜻한 조명 아래서도 그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호와 은주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단순한 긴장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수진이를 괴롭히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혹시 은주가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수진이가 어디 아픈 걸까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예식장 뒤쪽에서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만큼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장에 어떤 불길한 기운이 감도는 것만 같았습니다. 붉은 카펫 위에 선 신부의 모습이 마치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 서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예식장 뒤쪽 문이 열리면서 들어온 사람은 수진이의 회사 동료들이었습니다. 늦게 도착한 것을 미안해하며 조용히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수진이의 반응은 이상했습니다. 동료들을 보자마자 더욱 불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신부님 괜찮으세요? 주례 선생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의 상태가 누가 봐도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아, 네. 괜찮습니다. 수진이가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은주가 남편의 손을 잡으며 말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요. 아마 긴장해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수진이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현이의 손을 꽉 붙잡고 있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서약을 받겠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계속 진행하려 했습니다. 신랑 이도현 군, 신부 박수진 양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네, 맞이하겠습니다. 도현이의 대답은 또렷하고 확신에 찼습니다. 그럼 신부 박수진 양, 신랑 이도현 군을 평생의 반려자로 맞이하시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수진이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거든요. 수진아. 도현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 순간 수진이가 갑자기 비틀거렸습니다. 어지러워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진이가 그대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새하얀 웨딩드레스가 바닥에 펼쳐지고 예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의사 계신가요? 도현이가 절규했습니다. 그는 쓰러진 수진이를 안으며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신부가 쓰러졌네. 누군가 119를 불러요. 정호와 은주가 달려왔습니다. 수진아. 은주가 딸의 뺨을 가볍게 두드렸지만 수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하객들 중에 있던 의사 한 분이 나서서 수진이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맥박을 재고 의식 상태를 점검한 후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응급실로 가야겠습니다. 의식을 잃은 이유를 정확히 알아봐야 해요.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구조사들이 수진이를 들것에 태우며 말했습니다. 보호자분은 같이 가시죠. 나도 가겠어. 도현이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기서 하객들 정리해요. 정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우리 같이 가자. 예식장에는 당황한 하객들만 남았습니다. 아름다워야 할 결혼식이 이렇게 끝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도현이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단상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았습니다. 도현아, 괜찮아? 도현이의 친구들이 다가와 위로했습니다. 분명히 일시적인 거야. 신부가 너무 긴장해서 그랬을 거야. 하지만 도현이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마지막 표정, 그 절망적인 눈빛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단순한 긴장이나 컨디션 난조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예식장 한켠에서는 하객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네. 신부가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정호의 누나인 윤말자가 조용히 다가와 도현이에게 말했습니다. 도현아, 혹시 수진이가 최근에 이상한 일은 없었니? 아니면 누군가와 만난다거나. 무슨 말씀이세요, 이모님? 도현이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여자가 갑자기 쓰러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말자의 말에는 의미심장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이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진이에게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일까요? 지난 몇 주 동안 그녀가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늦은 귀가, 갑작스러운 감정 기복, 그리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왠지 모를 불안감. 모든 것이 이제서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는 어떤 진실이 밝혀질까요? 그리고 이 갑작스러운 사건이 두 사람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병원 응급실은 낮에도 불구하고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정호와 은주는 수술실 앞 의자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시간이 넘도록 아무런 소식이 없었거든요. 여보, 우리 딸이 괜찮을까요? 은주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냥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겠지. 정호가 답했지만 그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생 건강하기만 했던 딸이 갑자기 쓰러진 것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때 도현이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수진이는 어때요? 아직 검사 중이야. 정호가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내과 전문의였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일어나서 의사에게 다가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의사가 물었습니다. 네, 저는 아버지고 이분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정호가 도연이를 소개하려던 순간 의사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일단 보호자분들만 따로 말씀드릴게요. 의사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정호와 은주가 의사를 따라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도현이는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상담실 안에서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럼 왜 갑자기 쓰러진 건가요? 은주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 환자분이 임신 중이십니다. 정호와 은주가 동시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임신이요? 네, 임신 8주 정도로 보입니다. 입덧과 스트레스가 겹쳐서 쓰러진 것 같네요. 은주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다행이네요. 오늘 결혼식이었는데 아마 아이가 생긴 줄 몰랐나 봐요. 하지만 의사의 표정은 여전히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뭐가 이상한가요? 정호가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임신 8주라면 오늘 결혼하시는 걸로 아는데 시기상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의사의 말에 두 사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임신 8주라는 것은 약 2달 전에 임신이 된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오늘 결혼하시는 분과의 아이라면 정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럼 뭐라는 겁니까? 정확한 것은 환자분께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호와 은주는 말없이 병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기쁨과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병실에서 수진이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모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엄마. 미안해요. 수진아, 괜찮니? 많이 놀랐지? 은주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호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수진아. 정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임신이라고 하더라. 수진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고. 은주가 놀랐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니? 말할 수가 없었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정호가 딸 앞에 다가섰습니다.
수진아, 정직하게 말해라. 이 아이는 도현이의 아이가 맞니? 수진이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만 봐도 답은 뻔했습니다. 수진아. 정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답해. 아빠.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며 도현이가 들어왔습니다. 수진아, 괜찮아? 의사가 임신이라고. 그는 말을 멈췄습니다. 병실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도현아. 수진이가 도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임신인 거야? 우리 아이야? 도현이가 기쁜 듯 물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은주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안 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다 끝내자. 수진아, 이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현우 오빠예요. 최현우 오빠.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도현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체면을 중시하던 정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온 동네가 축복해주러 온 결혼식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병실 안의 정적이 몇 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정호의 얼굴은 점점 빨개졌고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이런 치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현우. 도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야?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도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정호가 벌떡 일어나서는 수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인연이. 어떻게 이런 일을. 그의 손이 딸에게 향하려던 순간 은주가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여기가 어디라고 그래요? 진정하라고. 진정하라고. 정호의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했는데 어떻게 진정하라는 거야? 도현이가 침대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아. 그럼 우리가 결혼 준비하는 동안에도 내가. 아니야, 도현아. 그게 아니야. 수진이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오빠와는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지 2달 됐어. 2달? 정우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럼 그 남자의 아이를 배에 품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다는 얘기네. 아빠. 제발. 수진이가 애원했습니다. 제발은 무슨 제발이야? 정우가 소리쳤습니다. 너는 우리 집 체면을 다 구겨놓고도 제발이라고 하는 거야? 은주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러면 안 돼요. 집에 가자고. 그럼 뭐 없던 일로 하자는 거야? 정우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딸을 잘못 키운 거 아니야? 당신도 수진이 아버지잖아요. 은주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맞섰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데 왜 그래요? 병실 밖에서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우신데 다른 환자들이. 죄송합니다. 은주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우가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여자와 결혼할 거야? 아버님. 도현이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도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도현이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도현이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수진아, 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도현아, 제발 들어봐. 내가 설명할게.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 마. 나도 정리가 안 돼. 정우가 다시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너는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에 품고 결혼식을 올리려고. 아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수진이가 흐느꼈습니다. 현우 오빠는 책임질 생각이 없다고 했고, 도현이는 사랑한다고 했고. 사랑?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사랑이면 속여도 되는 거야?
은주가 딸을 감쌌습니다. 수진아, 그만 울어. 엄마가 있잖아. 엄마도 참 한심하네. 정호가 아내를 째려봤습니다. 딸이 이런 짓을 하는데도 감싸기만 하고.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호의 누나 말자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예식장에서 갑자기 사라져서. 말자가 말하다가 분위기를 눈치챘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나? 정호가 누나를 바라봤습니다. 누나, 우리 집 망했어요. 무슨 소리야? 수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말자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그래서 결혼식에서 쓰러진 거예요. 임신 사실을 숨기고 도현이와 결혼하려고 했던 거죠. 말자가 수진이를 보았습니다. 수진아, 정말 그런 거니?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에이고, 이를 어쩌나. 말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거네. 그러니까 말이에요. 정호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집이 동네에서 어떤 소리를 들을지. 여보, 이제 체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주가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아이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죠. 아이? 정호가 코웃음 쳤습니다. 그런 아이를 어떻게 키우라는 거야? 도현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집에 가보겠습니다. 도현아! 수진이가 부르짖었습니다. 하지만 도현이는 돌아보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정호는 자식에 대한 분노와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평생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것이었습니다. 과연 이 가족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박정호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병원에서 하루 더 관찰받기로 했고 정호와 은주만이 집에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정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평소 술을 잘 마시지 않던 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여보, 술 그만 마셔요. 은주가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시게 내버려둬. 정호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날 술이라도 안 마시면 어떻게 견디겠어. 은주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도 힘들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야죠. 도와주다니? 정호가 아내를 노려봤습니다. 그년이 한 짓을 보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수진이는 우리 딸이에요. 딸? 정호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런 딸을 두느니 차라리. 그때 집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은주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저 도현이에요. 도현아? 은주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어디 있니?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런데 최연우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서요. 정우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도현아, 나야. 아버님, 최연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수진이의 직장 동료라고 하셨는데. 왜 그걸 알고 싶어? 저도 정리를 해야겠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수진이와 어떤 관계였는지. 정우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도현아, 그냥 잊어버려.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아버님, 저는 수진이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정호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도현이의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도현아, 내일 수진이가 퇴원하면 다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은 후 정호는 다시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주가 잔을 빼앗았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요. 내일 수진이 데리러 가야죠. 데리러 가긴 왜 가? 그년이 알아서 오겠지. 수진이는 우리 딸이라고요. 은주가 처음으로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딸이 힘들 때 부모가 외면하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 집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누구야? 정호가 일어났습니다. 오빠, 나야. 말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말자가 거실로 들어왔는데 뒤에 낯선 남자 한 명이 따라왔습니다. 36살 정도로 보이는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누구야? 정호가 물었습니다. 최현우라고 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호와 은주가 동시에 놀랐습니다. 뭐라고? 말자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수진이 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봤어. 이 사람이 최현우야. 현우가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우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집이 이 모양이 된 거야? 아버님. 현우가 말하려 했지만 정우가 가로막았습니다. 아버님은 무슨 아버님이야? 남의 딸 망쳐놓고. 여보. 은주가 남편을 말렸습니다. 현우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무릎 꿇는다고 해결되는 줄 알아. 정우가 현우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진이와 아이에 대해서 책임지겠습니다. 책임. 정우가 비웃었습니다. 지금 와서 무슨 책임? 말자가 나섰습니다. 정우야, 일단 이야기나 들어보자.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우가 말했습니다. 수진이와 저는 3년 동안 사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확신이 없었다고? 은주가 물었습니다. 네. 그래서 수진이가 먼저 헤어지자고 했어요. 그리고 도현이와 사귀기 시작했죠. 그럼 아이는? 정우가 물었습니다. 헤어지기 전 마지막에. 현우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정우의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너는 정말 무책임한 놈이구나. 아버님, 제가 수진이와 결혼하겠습니다. 뭐라고?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아이니까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다시 울렸습니다. 은주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 수진이야. 수진아, 괜찮니? 엄마, 현우 오빠가 병원에 왔어요. 은주가 놀라서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여전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뭐라고? 현우가 병원에? 네. 그런데 이상한 게 현우 오빠가 2명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전화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말이야, 수진아? 현우 오빠의 쌍둥이 형이 있대요. 최현민이라고.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진실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병원 병실에서 수진이는 2명의 남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최현우와 그의 쌍둥이 형 최현민. 두 사람은 얼굴은 똑같았지만 느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내가 왜 여기 있는 줄 알아? 현민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오빠. 죄송하다고. 내가 내 동생을 임신했으면서 다른 남자와 결혼하려고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로 끝나는 거야? 현우가 형을 말렸습니다. 형, 그만해요. 수진이도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 현민이 동생을 노려봤습니다. 너는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책임도 안 지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야? 그때 정우와 은주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라 말자도 함께였습니다. 수진아! 은주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정호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럼 누가 진짜 최현우야? 현우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저입니다, 아버님. 그럼 이 사람은? 제 쌍둥이 형 현민이에요. 현민이 정호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현민입니다. 동생이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오게 되었네요. 형. 현우가 항의했습니다. 은주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괜찮니? 많이 놀랐지? 엄마. 수진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일을. 정우가 현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럼 너는 정말 우리 딸과 결혼할 거냐?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현민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요, 아버님. 제 동생은 아직 결혼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형이 왜 나서요? 현우가 불쾌해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무책임하게 살았는데. 현민이 동생을 질책했습니다.
여자를 임신시켜놓고 도망가려고 했으면서 은주가 현민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현민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제 동생은 아직 애기예요.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질 능력이 없어요. 그럼 우리 딸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정호가 화를 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며 도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병실 안의 상황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도현이? 수진이가 놀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도현이가 모든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수진이와 이야기하고 싶어서 왔어요. 현우가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수진이와 결혼하려던 분이군요. 네. 갑자기 병실 안이 어색해졌습니다. 세 남자가 한 여자를 사이에 두고 대면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은주가 딸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켜줄 거야.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에게 안겼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습니다. 지켜준다고?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여보. 은주가 남편을 노려봤습니다. 수진이도 사람이에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실수? 정우가 코웃음 쳤습니다. 다른 남자아이를 배에 품고 결혼식을 올리려는 게 실수야. 그만해요, 아빠. 수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대들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모른다고? 너는. 그때 은주가 일어나서 남편을 막아섰습니다. 정호 씨,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사람이 은주를 바라봤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그녀가 이렇게 큰 소리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수진이가 잘못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잖아요. 은주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수진이와 아이를 어떻게 할지예요. 당신이 딸을 너무 감쌌어. 정호가 아내를 탓했습니다. 감쌌다고?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언제 잘못했다고 했어요? 수진이는 우리가 3번의 유산 끝에 간신히 얻은 아이예요. 그런 딸이 힘들 때 부모가 등 돌리면 어떻게 해요?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은주의 절절한 마음이 모든 사람에게 전해졌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은주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아, 엄마는 내 편이야. 무슨 일이 있어도 내 편이야. 정호는 아내와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와 실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가족에 대한 사랑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진아, 나와 결혼해줘.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자. 하지만 도연이도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하지만 내가 원한다면. 수진이는 두 남자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과연 그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병실의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수진이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자신과의 과거와 아이의 친아버지라는 현실을, 도연이는 3년간 함께한 사랑과 약속을 의미했으니까요. 도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나는 어젯밤 내내 생각해봤어. 모든 사람의 시선이 도현이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 배신감도 들었고, 우리가 함께 준비했던 모든 것들이 무의미해지는 것 같았거든. 수진이가 도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아.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너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더라. 도현이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혼자서 이 비밀을 간직하면서 얼마나 고민했을지. 정우가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현아, 그럼 너는? 아버님, 저는 수진이를 사랑합니다. 도현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니라는 것은 물론 쉽지 않아요. 하지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현우가 일어났습니다. 잠깐요. 그 아이는 제 아이예요. 제가 책임져야 할 아이고요. 책임. 도현이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어디 있었어요? 수진이가 혼자 고민할 때는 어디 있었고요? 현우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현민이 동생을 대신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은 혈육이에요.
아이에게는 친아버지가 필요해요. 은주가 끼어들었습니다. 혈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를 사랑으로 키울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제 아이처럼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수진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고마워. 하지만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부담이 아니야. 도현이가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우리만의 가족이야. 그때 정호가 일어났습니다. 도현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네, 아버님. 정호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체면만 생각했어.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우리 집 명예가 어떻게 될지만. 은주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도연이 같은 사람이 우리 사위가 된다면. 정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 수진이가 아버지를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아빠. 수진아, 아빠가 너무 화를 냈다. 정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너도 힘들었을 텐데. 현우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요. 저는 포기할 수 없어요. 수진이와 제 아이를. 현우 씨. 도현이가 현우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수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수진이의 행복을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럼 왜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어요? 도현이의 질문에 현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현우야,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야. 현민도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현우야, 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솔직히 말해. 현우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정말로 결혼과 육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만큼은 제가 아빠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당연히 그래야죠. 아이에게는 친아버지를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수진이가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정말 괜찮아? 도현아, 수진아, 나는 너와 함께 이 아이를 키우고 싶어. 우리만의 가족을 만들고 싶어. 수진이가 도현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은주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고맙다. 정말 고마워. 정호도 도현이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도현아, 내가 너를 잘못 봤어. 너야말로 진정한 남자구나. 현우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습니다. 현민이 동생을 따라 나가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행복하세요. 그리고 아이 잘 키우세요. 병실에는 정호 가족과 도현이만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 결혼식을 다시 할까? 도현이가 수진이에게 물었습니다. 수진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응.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도현이의 선택이었습니다. 한 달 후 작은 교회에서 조용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했습니다. 수진이의 배는 조금 더 불러왔지만 그녀의 얼굴은 한 달 전보다 훨씬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정호는 다시 한번 딸의 팔을 끼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의 마음가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진아, 이번에는 정말 행복해야 한다. 정호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네, 아빠. 이번에는 진짜예요. 도현이가 단상에서 신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확신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은주가 앞자리에서 눈물을 닦으며 지켜보았습니다. 한 달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생각하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도현 군과 수진 양. 목사님이 주례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진심 어린 서약을 나누었습니다. 나 이도현은 박수진을 아내로 맞이하며 그녀와 우리의 아이를 평생 사랑하고 보호할 것을 서약합니다. 나 박수진은 이도현을 남편으로 맞이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평생 함께할 것을 서약합니다. 반지 교환도 이번에는 완벽했습니다.
수진이의 손이 떨리지 않았고 도현이의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은 많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축복은 진심이었습니다. 정호가 도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도현아, 정말 고맙다. 너 같은 사위를 둬서.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수진이와 아이를 맡겨주셔서. 은주도 도현이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도현아, 우리 수진이 잘 부탁해.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때 수진이가 다가왔습니다. 여보, 뭐 이야기해? 자기 걱정 말고 있어. 도현이가 수진이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말자가 조카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정말 행복하겠구나. 네, 이모. 이제야 진정한 행복이 뭔지 알 것 같아요.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현우가 나타났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보고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현우가 수진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도현이가 긴장했지만 수진이가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안심시켰습니다. 수진아, 축하해. 현우가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아이를 위한 거야. 수진이가 선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현우 오빠. 현우가 도현이를 바라봤습니다. 도현 씨, 수진이와 아이 잘 부탁드려요. 네, 걱정 마세요. 현우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끔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도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현우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 신혼집에서 도현이와 수진이는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아? 후회하지 않아?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후회? 도현이가 수진이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우리가 더 빨리 가족이 될 수 있게 됐는데 뭘?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진아, 과거는 과거야. 이제는 우리 세 명의 미래만 생각하자. 6개월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정호와 은주는 손자를 보며 행복해했고 도현이는 진정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현우도 가끔 아이를 보러 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친구로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길을 찾아 다른 도시로 이사했고 나중에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호는 처음에 분노와 체면 때문에 놓칠 뻔했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가족의 사랑과 이해, 그리고 용서의 힘을 말이죠. 은주는 딸을 끝까지 지켜준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는 자신의 실수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도현이의 선택을 통해 조건 없는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죠. 몇 년 후 그들은 가족 사진을 찍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든 것을 무너뜨릴 뻔했던 붉은 예복의 비밀은 이제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진실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함께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가족이자 사랑이라는 것이요. 그들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서로를 용서하고 이해하며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진리를. 붉은 예복은 더 이상 비밀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